그리고 2023년 3월 31일 결국 의뢰인은 권리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권리금 1억 6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변호사 닷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억울하게 계약서를 잘못 써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과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원치 않은 문구나 특약 들어간 경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걸 넣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까 봐 억지로 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잘못 그냥 썼던 특약이 내 발목을 잡아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전문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님 나와 계시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뭐 계약서 보면 권리금 주장 못한다,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시 그냥 나간다, 이런 문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사건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예, 저희 임차인께서는 2016년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소재의 한 상가에서 임시적 영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안에 향후 해당 부지가 정비구역에 지정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명도한다, 이런 특약이 한 줄 기재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찝찝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임대인이랑 사이가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크게 문제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을 한 6년 정도 하시고 이제 의뢰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니까 임대인 측에서 뭐 재건축 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임차인 구해와도 한 9개월밖에 계약을 못 해주겠다, 뭐 사실상 권리금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재건축 관련 특약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라 잘못하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바로 업무에 착수해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계약서 내용 그때 변호사님께 들었잖아요. 향후 해당 부지가 정비구역에 지정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언제든 명도한다라는 내용이 그때 임대차 계약서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이 특약 가지고 바로 재개발할 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이분 권리금도 못 받고 갱신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특약은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를 보자면 임대인이 다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들고 와서 임차인한테 자, 도장만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임차인들은 재계약서니까 뭐 처음이랑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겠지? 뭐 이런 안일한 마음에 제대로 계약 내용을 살피지 않은 채 도장을 찍는 경우도 흔해서 이런 약속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구두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뭐 일단 공사가 당장 확정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넣어놨어, 한참 나중 얘기야, 일단 도장 찍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누가 이런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 계약서 인정 못하면 도장 못 찍겠다 하면 임대인이 내쫓을 것 같으니까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얼렁뚱땅 계약서에 특약 한 줄을 추가로 해놓고 실제로 매매가 되면 특약 내용에 따라 명도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 조건 없이 명도한다, 이런 특약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작성한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임대인이 이 특약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면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 들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대성 이야기 나눠볼게요. 임차인 분 어떻게 됐나요, 사건은? 네, 일단 의뢰인이 임대인한테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어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며 권리금 회수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끝내 거절했고 저희 측에서는 2022년 11월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네요. 그럼 권리금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워낙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착실하게 잘 모아뒀었고 소송 과정에서부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들어갔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얼마 뒤 임대인 측에서는 소송 중에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1일 결국 의뢰인은 권리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권리금 1억 6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승소와도 다름없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죠. 다행이네요. 결국 1억 6천만 원이나 의뢰인분이 회수를 하신 건데 변호사님, 이분처럼 이분은 이상한 특약이 있으니까 변호사님을 찾아와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 포기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께 팁 하나 주시죠. 네,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장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을 테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그때 가서 다시 다투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상가 임대차 분쟁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100%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아니거든요. 법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둬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과 같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내 권리가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이 뻔히 예상된다면 차일피일 시간 미루고 천천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항상 강조해 주셔서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법률 문제, 또 다툼, 분쟁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상황 검토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